그럼 뭐야? 자, 보자. 558번 볼 거야. n의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카에서 p의 x가 m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4, 나에서 p의 x가 m-b보다 작을 확률이 0.12, 다에서 p의 절대값 x 마이너스 m이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5, 라에서 p의 x가 m-d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1,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1 하고 나왔을 때 A, B, C, D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 거야. 자, 가부터 한번 볼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정규분포는 뭐를 기준으로 좌우고 대칭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고 대칭이야. 맞지? 자, 그래서 m에다가 어떤 적당한 숫자 더한 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4 나온다고 했으니까 m 플러스 a는 여기 있고 여기가 0.04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럼 m부터 a까지 확률이 뭐가 될 거야? 0.46하고 나오겠네. 맞지? 자,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p의 x가 m부터 m 플러스 a까지일 확률이 0.46하고 나온다. 찾아줄 수 있고. 자, 나에서는 p의 x가 m-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2 하고 나왔으니까, 자, 여기 m 있고 m-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m-b가 있을 거고, 이 부분 확률이 0.12 나오니까 여기 확률은 뭐가 되겠어? 0.38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m에서 b만큼 뺀 곳까지의 확률이 0.38 나왔으니까 m에서 b만큼 더한 곳까지의 확률도 0.38 나올 거야. 좌우고 대칭이라서. 그래서 p의 x가 m부터 m 플러스 b까지 확률이 0.38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다에서는 p의 절대값 x-m이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5하고 나왔어. 자, 그럼 이 녀석 정리해보면은 p의 x가 m-c부터 m 플러스 c까지의 확률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정규분포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은 m이 있을 때 m에서 c만큼 뺀 m-c부터 m에서 c만큼 더한 m 플러스 c까지의 확률이 0.45 나와서 이 절반은 뭐가 나오겠어? 0.225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p의 x가 m부터 m 플러스 c까지 확률이 0.225 하고 나오고, 자, 라에서 p의 x가 m-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그래프 쓱 그려보니까 m 있을 때 m-b가 이쯤 있어서 d.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전체 확률이 0.8이라고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률은 뭐가 나오겠어? 0.3이라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D만큼 뒤로 간 데까지 확률이 0.31이니까 D만큼 다시 앞으로 간 데까지의 확률도 0.31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의 X가 M부터 M 플러스 D까지 확률이 0.31 나올 거라고. 됐죠? 그치? 자, 이제 이거 세 개 비교해 볼 거야. 자, m이 있을 때 m 플러스 a까지 확률이 0.46 나왔어.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a가 이쯤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0.46. 자, 얘는 확률이 좀 더 작네. 넓이가 좀 더 작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b는 이쯤 찍혀 있을 거고. 맞아. 얘는 더 작네. 그래서 m 플러스 c는
이쯤 찍혀 있을 거고. 그치? 얘는 얘랑 얘 사이네. 그러니까 m 플러스 t가 여기 찍혀 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 알겠어요? 저게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 아직 안 했어. 표준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9번부터 보자. 자,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수학자들이 뭐 해놨다고? 표준 정규 분포해서 따졌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 알겠지?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뭘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 분포야. 수학자들은 여기서만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료를 이 자료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표준화라는 거는 Z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표준화야. 알겠지? 자, 그럼 Z라는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야. 이 식이 제일 중요해. 정규분포에서는. 알겠지? 자, 그거를 이용하면은 자, 유형 9번에서 x가 정규분포 40의 1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x가 35부터 55까지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35부터 55까지 확률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표준화 시켜줄 거야. 표준화 어떻게 할 거라고? x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줄 거라고. 그럼 여기서 35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줄 거고 55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줄 거야.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이제 z라고 쓸 거고. 이제 자,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 얘는 1.5 되겠네. 그치? 자, 이제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 그려놓으면은 표준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넓이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해? 표 읽어보니까 0.5일 때 확률이 0.192로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192로라는 거고. 그치? 자, 1.5까지가 0.433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433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0.1915랑 0.433이랑 더해가지고 확률 구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하면 돼. 자, 유형 10번으로 가자. 유형 10번 가면은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45에 5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뭘 찾아볼 거면 p의 40부터 x가 a까지일 확률이 0.84 하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래. 그래서 표준화 시켜줄 거야. 그럼 자,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40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a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빼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z라고 쓸 거고 그대로 써줘야 되겠네. 계산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분의 a-45까지 여기 확률이 0.84하고 나온대. 그치? 자, 그런데 왼쪽 이 부분 확률이 뭐가 나와? 1일 때 확률 읽어보니까 0.4332 하고 나왔어. 아니네. 0.3413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러니까 남은 부분 이 부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0.84에서 0.3413 빼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0.7894 4987 그러면은 3에 해당한대. 그치? 자, 그래서 이 값이 3이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5분의
A-45가 3. 그래서 A는 60 하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보면은 자,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평균 점수는 64점, 표준편차는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67점에 4의 제곱자리를. 자, 그랬을 때 65점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실시할 거야.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은 점수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P의 X 빼기 67을 표준편차로 나눠줄 거야. 65에서도 67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줘 버리면은 P의 Z가 마이너스 1을 사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5하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수 0일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0.5일 때 확률 읽어보니까 0.19래. 그럼 이 부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0.5에서 0.19 빼면 되겠지. 그래서 0.31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형 12번. 자, 1,400명 몸무게가 65kg 표준편차가 7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몸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5에 7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은 54.5kg 이상 68.5kg 이하인 학생의 수를 구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54.5kg 이상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P의 54.5에서도 65 빼고 7로 나눠줄 거고 X에서도 65 빼고 7로 나눠줄 거야. 68.5에서도 65 빼고 7로 나눠줘서 계산하면은 자, 가운데는 Z가 되고 얘는 계산하면 뭐요? 11.5 마이너스 1.5부터 3.5, 0.5까지 확률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 구하는 거고. 그치? 자, 1.5일 때 확률이 0.43이랬고 0.5일 때 확률이 1.09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0.62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실제 학생 수는 뭐야? 1,400명 중에 0.62가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자, 유형 13번으로 가자. 유형 13번 가보면 우주야 정신 차려라. 서사하는 책상 없어졌어. 어디 갔지? 이거 가져가셨어? 왜 안 필요하지? 이거 들어서 깜짝이야 하고 나갔지? 나였어. 곰 한 마리가 자고 있는 줄 알아. 자, 시끄럽고. 자, 유형 13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놔. 유형 13번 별표 쳐놓으라고. 되게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중요해. 5개 쳐놔. 자, 900명을 모집하는데 6,000명이 응시했어. 응시했어. 자,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310점에 5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응시자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310점을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인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럼 합격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봤으니까 몇 점 이상인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수 이상인 애들을 뽑을 거라고. 맞아. 그치? 그럼 그 점수 이상인 애들이 합격한 애들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자, 합격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6,000분의 900. 그치? 그래서 쓱쓱 약분해주고 하나만 약분해주고 6으로 약분해버리자. 100분의 몇이야? 15? 그래서 0.15. 그치?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0.15야. 그치? 합격할 확률이 0.15. 자, 그럼 이 부분 확률이 0.2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 확률은 뭐가 나오겠어? 0.35 하고 나오겠지? 맞아. 자, 그래서 P의 X가 310부터 A까지일 확률이 0.35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제 표준화 시켜줄 거야. X에서 평균 310 빼고 표준 편차 50으로 나눠줄 거야. 310에서도 310 빼고 50으로 나눠줄 거고 A에서도 310 빼고 50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P의 0부터 Z가 50분의 A-311 확률 구할 거고 자,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0부터 50분의 A-311 확률이 0.35 하고 나왔대. 그치? 그럼 0.35에 해당하는 거 표 읽어보니까 몇 나와? 1.04 나왔네. 그치? 자, 그래서 50분의 A-312 1.04 나올 거야. 됐어? 이해돼? 갑자기 근데 0.35가 0.35 여기 확률. 아, 네.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0.35. 네. 표준화 시켜줬으니까. 0.35에 해당하는 거 읽어주니까 1.04래. 0부터 1.04까지의 확률이 0부터 1.04까지의 확률이 0.35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값이랑 같아야 되겠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곱해주면 A-312 52. 그래서 A가 362. 되시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야. 최저점 찾는 거. 되게 중요하겠어. 자, 14번으로 가보자. 14번. 국어, 수학, 영어. 평균이 70점, 72점, 74점. 표준 편차가 15, 18, 16. 왜? 성적이 85, 92, 88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점수상으로는 영어가 제일 잘 봤지만 실제로 잘 본 시험이 어떤 건지 살펴볼 거야. 이제 자, 국어는 85점 맞았어. 맞아. 국어는 85점 맞았어.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표준화 시켜서 비교를 해줄 거라고. 맞지? 그래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점수가 큰 애가 잘 본 거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큰 값이 나오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국어 성적 표준화 시켜주면 85에서 뭐 빼?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1이야. 수학 성적 해주면은 92에서 72 빼고 18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18분의 몇이요? 20이야. 영어 성적 따져주면은 88에서 74 빼고 16으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16분의 14 나와. 그치? 그래서 똑같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1에 해당하고 수학은 1보다 크고 영어는 1보다 작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이 제일 잘 받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될 거란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켜서 서로 다른 자료에 대해서 비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풀고 하자. 한개 남았다. 자, 통계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거야. 자, 확률 변수가 있었네. 뭐가 있었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어.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뭐 뚝뚝 떨어지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에 대한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진 값이 아닌 이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사용하는 확률 분포야.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뭐가 존재해?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하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야. 그치? 자, 그래서 P의 X가 XI일 때 확률 PI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PI는 0부터 1 사이 숫자고, 두 번째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은 전체 확률 1이 나올 거고, 세 번째 XI부터 PXJ까지의 확률은 PI부터 PJ까지 싹 다 더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줄 수 있었네. 그치? P1, P2, Pn.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표만 만들어주면 다 끝난다 그랬지? 그치? 자,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찾았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아줬었어. 평균은 어떻게 찾아줬었고, x1, p1에다가 xn, pn.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 게 평균. 그치? 자, 분산은 뭘로 찾아줬었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가지고 찾아줬었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취해가지고 표준 편차까지 찾아줬었네. 맞지? 자,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항 분포라고. 자, 이항 분포는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n에 p하고 쓸 거고, 그치? 자,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하고 나오는 거야? n 컨비네이션 x의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하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거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거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거나 할 때 나오는 게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 부산, 표준 편차 찾는 걸 수학자들이 전부 다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서 증명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심화탐구 같은 거 할 때 하기 좋아. 그치? 자,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하고 나오면 되고,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주고 fx라고 할 거야. 그럼 fx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형태로 나와져 있을 거고, x가 a부터 b까지 하고, 그치?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 a부터 b까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a부터 b까지 x축과 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바로 전체 확률 1이 되는 거야. 세 번째 p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고. 맞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야.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른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찾는 거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것도 심화탐구 같은 걸로 하기 좋아. 알겠지?
자, 정규분포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편차 문제에서 알려주고 시작할 거야. 됐어? 자, 그럼 정규분포는 어떻게 해줘?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만 확실하게 따져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전체 넓이가 1이다. 반절 넓이는 0.5다. 그 정도 알고 있고. 자, 정규분포는 뭘 이용해서 풀어줘?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줘서 풀어줘.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원래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 찾아줄 수 있어.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확률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확률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진 값, 연속 확률 분포는 쭉 이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가 나왔으니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치? 같아질 수가 없는 애들이야. 하지만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NP, 분산이 NPQ, 표준 편차가 루트 NPQ 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면, 대충 몇 이상? 혹시 기억나니? 대충 몇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2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그치? 그래서 절대로 너네한테 애매한 숫자 안 줄 거라고. 그치? 18이라든지 21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 줄 거야. 적어도 50부터 주기 시작할 거야. 50개 이상, 100개 이상. 주사위 그래서 한 20 몇 번 던졌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주사위 100번 던졌다. 주사위 500번 던졌다. 그렇게 나와버릴 거라고. 그치?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요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버려. 여기서 m은 np고 분산은 npq로.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우리는 확률을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 이항 분포 계산하려면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절대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풀어볼 거야. 어디 갔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해. 충분히 크다. 수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 이것도. 그래서 너네한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줄 거야. 자, 유형 16번 보면은 주사위 720번 던졌어. 되게 많이 던졌네. 그치?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독립시행 확률이라서 우리는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 시행 횟수는 720번에 성공 확률은 1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짜리로. 자, 그럼 이 녀석에서 평균은 NP 120하고 나올 거고, 분산은 NPQ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곱할 거야. 그래서 100하고 나올 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7에서 10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니까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줘야 돼. 뒤에다가 표준 편차 제곱한 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x가 100부터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100에서도 130 빼고 120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130에서도 120 빼고 10으로 나눠줘서 가운데 거는 이제 z라고 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 되겠네. 그래서 그림 그려보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 구하면 되겠지. 자, 2일 때까지 확률이 0.477이랬으니까 0.4772에다가 1일 때 확률이 0.3413, 0.3413 더한 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야. 이제 자,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구해야 돼? x가 100부터 130 사이 확률이니까
x가 100일 때 확률도 더하고 x가 101일 때 확률도 더하고 해가지고 x가 130일 때 확률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x가 100일 때 확률을 계산해보면 720번 시행했는데 100번 성공했대. 6분의 1이 100번 일어나고 6분의 5가 620번 일어난 거야. 이거 계산해줘야 돼. 못한다고. 그치? 이것만 계산하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 것도 계산하고 그 다음 것도 계산해. 절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수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17번으로 가자. 유형 17번이 마지막인가? 자, 유형 17번 가보면 어떤 학생이 정답 1개인 오지선다 문제 100개를 임의로 답할 때 찍었다는 얘기지. 자,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맞춘 문제 개수를 x라고 하면은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치? 문제 한 문제 찍을 때마다 맞을 확률이 5분의 1인데 처음에 맞았다고 해서 두 번째 틀린다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치? 자, 그래서 100문제를 찍었는데 오지선다니까 하나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야. 그치? 시행수 굉장히 크네. 자, 그래서 이 녀석에서 평균 구하면은 20, 분산 구하면은 16, 표준 편차가 4짜리.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20에 4의 제곱짜리. 자, 그랬을 때 P의 X가 A개 이상 맞을 확률이 0.01이었대. 그치? 자, 그럼 표준화 시켜보면은 P의 X에다가 뭐 빼? 2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줄 거야. A에서도 2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자, 앞에 거는 이제 Z라고 쓸 거고 뒤에 거는 뭐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대로 써줄 거야. 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0을 기준으로 4분의 A-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1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은 뭐겠어? 0.49일 거라고. 맞아?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0.49에 해당하는 거 읽어보니까 2.5래. 맞아? 자, 그러니까 이 값이 2.5면 되겠네. 맞아? 자, 그래서 A-20이 10, A는 30. 오케이. 그래서 30개 이상 맞출 확률이 0.01 이렇게 나오겠대. 확률이 0.01이라고. 이렇게 못 맞춘다고. 할만하다고? 끝났어. 추정. 모범 평균이 뭐야? 언제 뽑아오셨어요? 표본 평균. 자, 그래서 표본 평균 추정 전까지 한번 해볼 거야. 이 녀석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신뢰 구간 전까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근데 이거 끝까지 안 써봐. 그러더라고. 유형 6번까지만 한번 해보자 일단. 선생님, 그럼 연속 확률 분수는 이상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이상 확률 분포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실수 단위로 틀린 거 아니에요? 실수 단위로 쪼갠다고? 너를? 하하. 사실 우리는 다 실수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양자화되어 있는데. 아니 정규분포라고. 아닌데요? 정규분포라고. 아닌데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규분포가 아닌 게 대한민국 남자애들 키를 구두 조사한 거는 정규분포가 아니야. 실제 조사한 건 정규분포거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성인 남성의 키는 진짜 100% 다 조사가 돼 있어. 병무청에서.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나중에 살펴보면 너네.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구두 조사를 하잖아. 키 몇이세요 하고 조사하잖아. 그럼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어.
대충 한 170 정도에서 이쯤에서 168쯤에서 쭉 줄었다가 170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알겠지? 180 근처도 마찬가지야. 아, 188. 요쯤 이렇게 했다가 18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알겠지? 오케이. 하긴 나도 나 그냥 164라고. 이런 식으로. 난 아닌데.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에서 표본 뽑는 거 살짝 해볼 거야. 햇. 좋아. 모 비율. 모 비율, 표본 비율. 학교에서는 진도 다 나갔어? 어디 나가? 이거 전까지 나온 거 같아. 전까지 나갔어? 표준화 아직 안 나왔어. 표준화했는데? 우리 표준화 했어. 근데 이거 저희는 안 나왔어요. 표준화만 배우고 그 다음 안 해서. 그럼 추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너네. 아니 그 선생님이 엄청 급하셔서 여기 그냥 대충 그냥 넣어놔가지고 우리 반에서 거의 한 5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개념 싹싹싹 하고 소리를 질러. 아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별로 하나도 다 못 풀어와서 그래서 그냥 다 뺏겼어요. 선생님이 다시 수업해야 되나 이러셨어요. 당연하죠. 오늘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 애들이 자, 문제를. 추정 보자. 추정. 자, 우리는 어떤 집단이 있어. 전체 집단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모집단이라고 불러줄 거야. 엄마 집단.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모집단. 자, 모집단에서의 전체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알고 있는 M 이렇게 쓸 거야. 왜? 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할 거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거고 모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 됐어요? 특히나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었잖아.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데 1000명 조사하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지? 10억 정도 들어. 그 돈을 나한테까지 쓰고 있었고. 아, 그치. 대충 10억 정도 들어. 알지? 몰라. 어디서 드는지. 아니,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버려. 알지? 그래서 우리는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조사를 할 거라고. 알지? 자, 일부분만 조사할 거야. 그 일부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주고, 자, 표본은 이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아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이제 그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그냥 편의상 x1, x2, x3 중중중중해서 xn이라고 하자. 그래서 n개의 원소를 뽑은 표본인 거야. 그래서 n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표본. 자, 그럴 때 이 n개의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치?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 표본 안에서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은 x 바로 쓸 거고, 자,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해? x1도 더하고 x2도 더하고 쭉 해서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줘서 계산할 거야. 맞지? 우리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 오케이? n개 더했으니까 n으로 나눠준 거 당연한 거잖아.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표본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S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제편평제 쓰기보다는 분산 구하는 정의 가지고 이제 구할 거야. 그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니까 별량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고 두 번째 별량에서도 평균 빼서 제곱해주고 이 값들, n개의 값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 n으로 나눠주면 돼. 그치? 하지만 책 보니까 뭘로 나눠줬어? n-1로 나눠줬어.
왜 하필 n-1로 나눴어? 그래야지만 표본 분산이랑 모 분산이랑 연관성이 생기더래. 알지? 연관성을 만들어주려고 그냥 n-1로 나눠줬어. 오케이? 뭘 이용해서 나왔어? 관찰을 통해서 나왔어.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야. 귀납적인 방법이야. 수학이야? 아니라고. 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계 파트를 수학의 범주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논란이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 절대로 안 나와. 오케이? 학교 시험 절대로 안 나와. 내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이렇게 뭐 애들 가르쳐 오면서 딱 한 문제 봤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알지? 딱 한 문제 봤어. 안 나와 절대로. 알지? 절대로 안 나와. 표본, 표준, 편차는 뭐 여기다 루트 치는 거니까 S 이렇게 그냥 쓸 거야. 알지? 그냥 루트 치는 거야. 뭐라고?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가지고 놀 거야?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알지?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줬었는데 한 번 더. 자, 우리한테 모집단에 2, 4, 6 3개만 하자. 3개가 들어있어. 알지? 3개가 들어있어. 귀찮으니까. 알지?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 뽑았을 때 나오는 녀석을 우리는 모집단의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집단은 2, 4, 6이 있고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6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2의 x는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4하고 나올 거고 분사는 제평평제 4, 16, 36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서 3분의 4 더하기 16 더하기 36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 16을 빼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니까 몇 나와? 52, 56. 3으로 안 나눠지네. 귀찮다. 3분의 8? 그치?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여기서 나는 뭐 할 거냐면은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을 거야. 그치? 그럼 그 표본을 내가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본을 뽑는 방법은 뭐 이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줘. 아무거나 그냥 뽑겠다고. 그치? 그래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은 복원 추출을 해줄 겁니다. 복원 추출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 있어. 그치? 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 있어.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으니까 그 표본 안에는 x1이라는 원소랑 x2라는 원소로 구성이 됐을 거고 자, x1과 x2로 구성된 이 표본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2가 뽑히는 표본도 있을 거고 4가 뽑히는 표본, 6이 뽑히는 표본 2가 뽑히는 표본, 4가 뽑히는 표본, 6이 뽑히는 표본 2가 뽑히는 거, 4가 뽑히는 거, 6이 뽑히는 거 표본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총 9가지 종류의 표본이 있는 거야. 각각의 표본에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생각해 줄 수 있어. 알지?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뭐가 돼? 2가 될 거고. 그치?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뭐가 돼? 3이 될 거고.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4. 이때 표본 평균은 3. 이때는 4. 이때는 5. 이때는 4. 5. 6 하고 나올 거라고. 표본을 뽑았어. 내가 2라는 표본을 뽑았어, 하나를. 그치? 2라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 몇이야? 네? 네, 이요. 2. 오케이? 근데 표본을 뽑는 게 이것만 있는 게 다른 경우도 있다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 4를 뽑았어. 이때 표본 평균은 뭐야? 3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내가 2, 6이라는 표본을 뽑았어. 그때 표본 평균은 몇이야? 4.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오케이? 4, 2를 뽑았어. x바가 3. 4, 4를 뽑았어. x바가 4. 4, 6을 뽑았어. 그러면 x바가 5 하고 나올 거고. 6, 2를 뽑았어. x바가 4.
6, 4를 뽑았어. x바가 5, 6, 6을 뽑았어. x바가 6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표본을 뽑는지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질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라는 게 어떤 표본을 뽑는지에 따라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이 x바라는 값 자체가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x바가 특정한 값이 나올 때 확률 생각해 보면 자, 총 9개 중에서 2가 나올 확률이 몇 개야? 하나네. 그치? 자, 3이 나올 확률이 몇 개야? 2개 있네. 4가 나올 확률이 3개 있네. 5가 나올 확률은 2개 있고 6이 나올 확률은 하나 있을 거야. 약간 돼요? 그치? 자, 그래서 x바라는 값 자체가 이렇게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확률 분포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x바라는 거에 평균을 구해볼 거야. 됐어? 자, 읽어볼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케이? x바는 표본 평균이야. 됐어? 이거 표본 평균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은 다른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야. 됐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케이? 내가 표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싹 찾은 다음에 그 표본들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거의 평균을 만들어준 거야. 됐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 계산하면 4 나와. 계산 되게 빨라. 그치? 어마어마해. 무지막지하게 빨라. 자, 표본 분산 구할 거야. 표본 분산이야? 아니야.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알겠지? 표본 분산 아니야. 절대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으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의 분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 해? 재평 평제할 거야. 평균의 제곱. 자, 그래서 4, 9, 16 몇이요? 25, 36에 대한 녀석 곱해서 더한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빼면은 3분의 4 나와. 오케이? 되게 빨라. 그치?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그냥 루트 치우면 됩니다. 루트 3분의 2 하고. 오케이? 그치? 내가 실제 계산했겠어? 안 했겠지? 그치? 자, 공식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공식을 따르고 있을 거냐? 모집단의 평균이 m 나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나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나와. 그치? 거기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줘가지고 확률이래.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내가 다 만들어줘.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랑 무조건 같아. 그치? 모집단의 평균이랑 무조건 같아.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은 거야. 그치?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습니다. 그치? 표본 분산이 같은 게 아니야. 그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아. 그치? 그래서 3분의 8을 2로 나눠서 그냥 계산한 거야. 오케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취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 좀 익숙해지셔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은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뽑아준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알았지? 그래서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알았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표본이 충분히 크면 몇 이상? 20 이상이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형태의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알겠어? 됐어?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볼 거야.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104페이지 7-4번까지 설명했어. 뭔가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갔어? 자, 대표 1번부터 볼 겁니다. 대표 1번부터 봐주면 모집단에서 표준 평균이 나온 거죠? 무슨 평균?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사는 모집단의 분사를 크기로 나눠준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온다. 이 공식 가지고만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자, 유형 1번부터 보자. 유형 1번부터 보면 왠지 느낌이 드네. 대충 여기까지만 시험 나올 것 같아.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이 있대. 거기서 크기가 몇 자리를 뽑았어? 2자리를 뽑았어.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 바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알았어? 자, 윤석도 뭐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2의 x바의 제곱을 구하래. 제곱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와? 분산에서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x바부터 찾아주면, 자,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그래서 10 나오고, v의 x바 찾아주면은, 자, 모집단의 분산이 4니까 4를 뭘로 나눠줘?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주면 되겠다고. 되시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제곱의 평균은 분산 찾는 식에서 나오는 거라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고 나오는 거라서 자, 얘가 2고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이 100 빼주면 된대. 자, 그래서 2의 x 바의 제곱이 102 나오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볼 거야. 2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확률 분포 표로 나눠져 있네. 1, 2, 3하고 4분의 1, 4분의 1 a하고 나와 있어. 자, a 값 쉽게 찾았네. 4분의 2면 되겠지. 그래서 a 대신에 그냥 4분의 2 써주고. 자, 이때 뭘 구하랬냐면은 2의 x 바랑 v의 x 바 찾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모집단에서의 평균 찾아볼 거야. 여기서 평균 찾는 건 쉽거든. 그치? 자, 그래서 2의 x를 찾자. 그럼 얘는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2하고 나올 거고. 자, 분산 찾아줄 거야. 채평평제 1, 4, 9에 대한 평균 찾아주면은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빼주면 돼. 그래서 몇이요? 2분의 9 빼기 4. 그래서 2분의 1 하고 나온다. 그치? 자, 거기서 크기가 몇 자리인 표본을 뽑은 거야? 4자리인 표본을 뽑았대. 그치? 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나오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그냥 무조건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나올 거야?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나올 거야.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해보시면 되고. 자, 유형 3번으로 가자. 표본의 크기. n? 아니, n은 표본의 크기. 위에 있는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의 분산. 자, 3번 가볼 거야. 3번 가보면 옆에다 할까?
3번 가보면 1, 1, 2, 2, 2, 3, 3 나와 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녀석이 있다. 4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얘는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생각할 거야. 자, x는 1, 2, 3이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 2는 7분의 3, 3은 7분의 2하고 나와서 합이 1 나오는 거 맞고, 자, 이때 모집단의 평균 구하자.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하고 나올 거고, 모집단의 분산은 제평평제 1, 4, 9에 대한 평균 구할 거야. 7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18 하고 나오고, 평균의 제곱도 빼줘야지. 그러니까 몇이요? 20, 32. 7분의 32에서 7분의 28 빼주면 돼. 그래서 7분의 4하고 나올 거야. 자, 거기서 크기가 몇 자리인 걸 뽑았어? 4자리인 녀석을 뽑았어. 4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4자리인 표본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그냥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사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7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유형 4번 가보면은 어떤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 65, 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치? 자, 우리한테 알려준 처음 이 자료는 뭐야? 모집단의 자료야. 65의 표준 편차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거기서 몇 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25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25명의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25명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 표본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그대로 같아. 65 나올 거고, 분산만 조금 달라질 거야. 그치? 모집단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가 돼?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게 돼. 그래서 1이 될 거라고. 그래서 1의 제곱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이 25명의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표준화시켜서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65 빼줄 거고 1로 나눠줄 거야. 64에서도 65 빼고 1로 나눠줄 거고, 66에서도 65 빼고 1로 나눠줄 거야.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잖아. 그치? Z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은 0.34. 여기도 0.34 하고 나오니까 0.68 하고 나올 거야. 됐슈. 자, 그 다음 유형 5번 보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이 있어. 18의 제곱. 자,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본 거야. 그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250. 분산 18의 제곱만 뭘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의 분산. 그치?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추에서 루트 n분의 18의 제곱. 그치? 그래서 여기서 루트 n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p의 x바가 25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0.0668 하고 나왔을 때 n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해보면 모르겠으니까 표준화 시켜줄 거야. x바에서 250 빼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8로 나눠줄 거야. 걔는 253에서 250 빼고 루트 n분의 18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앞에 거는 z라고 쓸 거고 뒤에 거 살짝만 정리해보면은 얘는 3이니까 약분돼서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지?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 하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때 확률은 0.4332 하고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0.4332에 해당하는 거 읽어주니까 몇이래? 1.5일 거래. 그래서 얘가 1.5면 되겠다고. 그래서 루트 n이 9. 그래서 n은 81. 되시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 자, 6번까지만 할게. 기운 내시고. 6번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모집단이 2000에 20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그치? 자, 거기서 몇 개를 추출한 거야?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그치? 자, 그래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2000에 뭐가 돼? 시그마의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200 그래서 20 나와. 그래서 2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 하고 나왔대.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잘 모르겠으니까 표준화 x바에서 뭐 빼주고 2000 빼주고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줄 거야. k에서도 2000 빼주고 20으로 나눠줄 거야. 그치? 그럼 앞에 거는 z라고 쓸 거고 뒤에 거는 계산 안 되니까 그대로 써줄 거고. 자, 그때 확률이 0.08 나왔대. 자, 그래서 쑥 그려보면은 20분의 k-20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8 나왔으니까 여기 확률은 0.42하고 나올 거야. 0.42에 해당하는 거 문제에서 단 해놓고 알려줬네. 1.4라고. 그래서 얘가 1.4면 되겠다. 그래서 k-2000이 28. 그래서 k가 2028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대표 문제 포함해서 좀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